메디톡스가 오늘 52주 신저가를 기록했다. 중국 허가에 차질이 생겼다는 소식으로 급락 중인데 과연 메디톡스의 중국 허가, 후퇴인가 절차인가? 메디톡스를 둘러싼 진실 공방전을 긴급 점검해본다. 네, 와이드 경제 이번에는 메디톡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 그래도 오늘 증시에 좀 파란불이 들어와 있는데 메디톡스를 향한 이 우려가 투심을 점점 더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어찌된 내용인지 프라임스탁 정태근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팀장님 안녕하세요. 메디톡스가 중국 신약 허가 차질 우려가 나오면서 신저가까지 떨어졌어요. 오늘 장중에 15% 넘게 급락하고 28만 원대까지 내려왔는데 어떤 내용인지부터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네. 메디톡스는 회사 이름에서 아실 힌트가 충분히 나오듯이 네. 보톡스 회사거든요. 근데 그 중국 쪽에 그 수출 허가를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조금 불협화음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어떤 좀 안 좋은 상황이 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심사 완성에서 심사 대기로 변경을 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그러면은 심사 완성에서 대기로 넘어갔다라는 건 지금까지 허가는 이제 다 무효가 되는 거고 이제 새롭게 다시 시작을 하겠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근데 그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주식시장에서 많이 다뤘을 건데요. 2018년 4월달 이후부터 수차례 잠정 중단이라든지 심사 대기 이런 얘기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그 최종판이 터졌다라고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중국의 국가 약감국센터 그리고 제조관리기준인증센터, 품질관리기관 요 세 군데에서 합동 심사가 이제 들어갈 예정인데. 제조관리기준인증센터에서 실사 과정을 거치고요. 실사 과정을 거치게 되면서 그동안의 어떤 공정에 대한 자료라든지 보안 자료를 요구를 하고 이 보안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네. 실제 생산 공정과 일치 여부에 대해서 점검을 일단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산 기록이라든지 품질 기준 충족 여부도 검사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생산 기록에서 어떤 조작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한 어떤 확인도 일단 진행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진짜 처음에서 다시 출발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네. 다시 충족이 될지에 대한 여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고 그리고 허가가 될지에 대한 부분들은 진짜 암흑 속으로 들어갔다 봐야 될 것 같네요. 지금 메디톡스 측의 입장은 그래요. 유로녹스 중국 허가 심사에 진행 중에 있고 심각한 문제 없이 그냥 절차대로 진행하는 과정인데 무언가 해석하는 상에서 악의적인 해석이 된 것이다. 이에 따라서 소송도 불가한다. 좀 강력하게 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서로의 뉴스가 좀 다른 것인지 중국 관리국의 행정 절차를 변경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가장 큰 원인은 네. 식약처의 행정처분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코롱 인버사 사태 때도 마찬가지지만은 서로 다른 얘기를 해요. 코롱 인버사 사태 같은 경우도 식약처에서도 식약처 얘기를 따로 했었고 그리고 코롱에서는 코롱 얘기를 했었고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매일 이런 뉴스 보도들이 나오지만은 회사 입장에서 부인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 인정하는 순간 회사 실내가 한꺼번에 확 무너져 내려버리는 상황이 되는데 그게 쉽게 될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네. 어떤 이 부인을 하는 건 인간의 어떤 본능적인 현상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아마 서로 다른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결국 중요한 건 이제 검사를 하고 이 검사 과정을 거치게 되면서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온지 따라서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중국 관리국에서 이런 입장이 변경된 원인은 네. 일단 그러니까 국내용 제품이 아니라 수출용 제품에 대한 어떤 행정처분이란지 형사 고소 이런 부분들이 영향이 상당히 컸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한국 식약처의 어떤 행정 처리를 계속해서 참고를 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중국 쪽 허가는 앞으로도 쉽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중국 관리국에서는 메디톡스에 대한 어떤 의심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확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30% 이하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전달드린 내용도 중국 쪽에 취재를 한 건 아니고 네. 지금 익명의 중국인 변호사라 그러는데 이 사람도 중국인 변호사가 맞는지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결국 중요한 건 계속 불협화음이 생기게 되면서
이 불협화음을 어쨌든 메디톡스가 자초를 했다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뭐 회사에서 이런 문제를 만든 건 맞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 의혹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길어졌고 그게 이번에 한꺼번에 터졌다라고 보시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네네. 제가 볼 때는 뭐 제 개인적인 제가 뭐 그 의료계 쪽 그리고 뭐 이제 바이오 쪽 전문가는 아니지만 네. 뭐 최근에 어떤 그 바이오 제약 업계 어떤 사태를 봤을 때 메디톡스도 쉽게 벗어나지 못할 것 같다라고는 수사심리가 또 말씀드립니다. 많이 네. 손상된 만큼 그리고 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요. 지난달 16일에는 식약처가 메디톡스의 수출용 보툴리눔 톡신 일부 제품에 대해서 강제 회수 그리고 폐기 조치를 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때 식약처의 행정처분과 형사 고소에 영향을 받은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추가 조사는 또 어떤 것들이 진행이 될까요? 그 역가하고 함습도라는 그 품질 기준이 있는데 거기에 미달을 하는지 부합을 하는지. 역가 함습도. 예. 네. 역가 같은 경우는 의약품 용액의 그 작용 세기가 적정한지 적정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함습도 같은 경우는 뭐 용어에서 힌트가 되듯이 습기 이런 부분에서 품질 기준이 충족되는지 네. 미달이 되는지 그 부분을 볼 건데 그 제조번호 TFAA 1601에서 1603까지 수출용 메디톡신 제품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 문제가 좀 커질 수가 있는 게 생산량하고 재고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수출량인지 파악을 못하고 있다고 해요. 아, 이미 만들어 놓은 네. 것들이요? 이미 생산되고 재고로 가지고 있는 이 물량에 대해서 물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지금 알 수 없다고 그러고 지금 전량 회수 조치를 했는데 전량 회수 조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네. 이게 진짜 말 그대로 전량 회수가 될지에 대한 부분들은 뭐 아직 불분명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품질에 대한 문제가 지금 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어쨌든 중요한 건 이건 식약처에서 해야 될 일이고 지금 메디톡스의 어떤 주가에 대한 어떤 그 향후 전망을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그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예전에 내추럴엔더텍 백소 사태 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코롱의 인버사 사태 이 두 가지를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코롱 인버사 같은 경우는 현재 진행형이에요. 진행형이고 내추럴엔더텍 백소 같은 경우는 무죄 판결이 났어요. 그런데 사람들 기억 속에는 내추럴엔더텍이 무죄가 됐다는 걸 기억을 못해요. 단지 백소 사태만 기억을 한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내추럴엔더텍 같은 경우는 주가 회복이 뭐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리고 코롱 인버사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잘 모르겠어요. 단백질 세포가 맞는 건지 재생 세포가 맞는 건지에 대한 어떤 그 법리 판단이든지 의학적 판단이 계속 진행이 될 건데 네. 만약에 인버사 같은 경우에도 재생 세포라고 결론이 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나더라도 서대 그 네처랜드텍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네. 만약에 사람들은 백소만 기억을 하지 무죄 판결은 기억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십거리만 기억을 하고 결과에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은 만약에 메디톡스 같은 경우도 지금 메디톡스에 대한 어떤 이 그 떨어진 신뢰 여기에 대한 문제가 계속해서 지속이 되게 된다라면은 제품을 쓸 수가 있을까요? 지금은 수출용이라고 제한을 시켰지만은 네. 국내 내수용 같은 게도 불안해서 솔직히 못 쓸 거예요. 저는 뭐 이런 미용 시술인지 관심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특히나 뭐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필러라든지 보톡스 같은 경우는 하잖아요. 그 네. 쌍수 같은 것도 좀 네. 하고요. 하는데 보톡스 같은 경우는 그거더라고요. 독소를 이용한 의료용 마취제라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나중에 이 독소가 자연스럽게 빠지면서 또 계속 한다 그러던데 네. 이게 독소가 안 빠지게 되면은 이게 마비가 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네네. 그러니까 저도 알아야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으니까 이게 그러니까 만약에 불량이 돼가지고 품질 기준이 미달이 돼갖고 만약에 불량이에요. 네. 근데 이 독소가 빠져야 되는데 이게 안 빠져버리게 되면 이게 마비가 돼버리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 보톡스 같은 경우에도 턱 여기 있는 그 교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여기 살이 네. 여기만 맞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여기 외에 눈이 안 지는데 맞으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독성이 들어가니까요. 독소 부분도 있고 네. 마비가 이게 잘못될까봐 그런 부작용 때문에 그 시술하고 수술의 위험도 측면에서 봤을 때 순위를 매겨보면 필러, 보톡스, 쌍꺼풀 수술이 그나마 제일 안전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요 코라든지 눈에 가까워지게 되면 이게 더 위험해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칫 이 독소로 인한 부작용 때문에 이 턱에 있는 교근 외에는 이렇게 맞는 게 조금 위험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이것도 저희 뇌피셜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알아보면 그런데 그래서 그만큼 좀 위험하다 보니까 이게 아시겠지만 성형수술 같은 게 소송건이 되게 많잖아요. 양수술 네, 같은 게 소송건이 되게 많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게 나중에 무죄 판결이 나든 뭐 정상 제품이라고 판결이 나든 네. 사람들의 기억 속에는 어쨌든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문제 때문에 신뢰도가 떨어지게 되면은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코오롱이라든지 그 내추럴엔더텍 이런 문제, 이런 회사들의 어떤 주가 현상을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뭐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대체제가 없는 품목이 아닌 만큼 네네. 이제 소비자라던가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그럼 굳이 이 불확실성을 갖고 불안한 심리로 이 종목을 매수해볼까? 다른 종목을 사자라고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실적에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3분기 실적도 한번 점검을 해볼게요. 3분기 실적 같은 경우 계속해서 하향 조정이 되더라고요. 네. 그 분기 기준을 봤을 때 180억에서 이제 90억까지 네. 계속 내려오고 있는데 아마 이런 현상이 제가 볼 땐 계속 나올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 원인이 지금 소송에 대한 비용 이런 문제도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고 이건 소송 일회성 비용이긴 하지만 소송 문제도 있고 네. 그리고 그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톡신 그러니까 보톡스 이 제품에 대한 수출 물량 감소 요것도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화장품 원가에 대한 그 이 회사에서 나오는 화장품의 원가에 대한 부분도 이제 악화가 되다 보니까 상당히 큰 영향을 좀 주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실적 발표는 안 됐는데 계속 실적 하향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이 낮아진 눈높이에 만약에 부합을 하지 못하게 된다라면은 오늘과 같은 그런 주가 하락은 또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네. 마지막으로 메디톡스의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이 하락을 매수 기회로 들어가는 건 아닌 것 같다라는 팀장님의 의견이 좀 내비쳐지거든요. 어떤 전략을 세우는 게 좋을까요? 근데 이게 지금 그 제가 아침에 이 내용을 보니까 네. 이거를 아침에 2시간 동안 봐서 전달할 내용은 아닌 것 같고 한 이틀에서 일주일 정도 봐야 되겠더라고요. 앞으로 내용이 너무 추이고요. 많아요. 네.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같은데 근데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제가 내추럴엔더 때도 말씀드렸고 그리고 코오롱 티슈진 그리고 코오롱 이 회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런 그 뭐 신뢰에 대한 문제가 회복이 되지 않는 이상 제가 볼 때는 주가가 회복이 될까? 그러니까 이 종목을 매수를 할까? 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찝찝함을 가지고 과연 매수할 수 있는 용자가 있을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저는 아니라고 좀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적어도 주가가 반등을 하지 못한다고 하지 이것도 지금 보신 게 주봉이거든요. 네. 주봉이 지금 80만 원대에서 지금 30만 원대까지 떨어졌어요. 50만 원이 넘게 떨어졌는데 가격적인 메리트를 논하기에는 해결을 해야 될 문제가 제가 볼 때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톡신 우려에 대한 해소, 그러니까 신뢰되는 문제가 완전히 해소가 돼야 되지 않겠나라는 부분들을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고 그게 네. 해소가 되기 전까지는 접근하기는 힘들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메디톡스에 대해서 점검해 봤고요. 정태근 팀장과 함께했어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